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다게레오입니다. 다게레오. 이 사진 발명가, 지난 시간에 니엡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엡스. 이번 시간에는 루이자크 망데 다게레오라고, 다게레오라고도 하고 다게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강의 끝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니엡스가 8시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그 상을 고정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헬리오그라피라고 얘기를 했고, 이름을 붙였고요. 태양으로 그린 그림. 하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미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연구해서 같이 만들 사람을 찾고 있던 와중에 이 소식을 접한 다게레오가 니엡스한테 연락을 하죠. 니엡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책에는 니엡스가 다게레오를 안 만나주고 오랜 시간 이렇게 끌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삼국지에 유비가 제갈공명 찾아가서 삼고초를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 다게레오가 니엡스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식으로 풀이한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니엡스하고 다게레오가 만나죠. 만나가지고 이 공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공동 계약. 그러니까 다게레오는 화가 출신입니다. 화가. 화가인데 이 사업성도 뛰어나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좀 약사 빠른 사람이고, 그거에 비해서 니엡스는 굉장히 무던했던 사람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니엡스하고 다게레오가 그 공동 개발을 하기로 그 1829년에 그러니까 니엡스가 헬리오그라피를 만든 게 1827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뒤에 다게레오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그 계약서를 서로 짜죠.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엡스는 그래도 8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동안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렇지만 다게레오는 거의 없던 전무한 상태였어요. 관심만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사업수단도 뛰어나고 이렇게 약사 빠른 사람이라, 또 화가인데 이렇게 성공한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 그림을 응용해서 디오라마라는 걸 이용한 극장을 이용했었습니다. 디오라마라는 게 뭐냐면 그 굉장히 대형 그림을, 제가 보기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공 조명 같아요.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대형 그림을 이렇게 비춰주면 꼭 실물을 보는 듯한, 그 3D 화면을 보는 듯한 그런 그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극장을 운영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사진이 그 디오라마 극장 그 풍경을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은 건데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디오라마, 이런 대형 그림을 그 디오라마라는 그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이게 환상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장을 이용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던 이런 사람하고 니엡스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니엡스가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낸 그 결과물 이상으로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더 이상의 그 진도가 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답보된 상태였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1833년에 그 니엡스가 뇌졸중인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공동 계약자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 연구에 대한 실적을 전부 다 누가 다게레오가 다 갖게 되죠. 그래서 니엡스가 해왔던 방법을 가지고 다게레오도 꾸준히 계속 도전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화학적인 성분을 달리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 요오드 화원을 사용을 하거든요. 요오드 화원을 그 다게레오가
DFS보다 먼저 알게 돼서 이 관광 물질로 요오드화를 사용해서 그게 훨씬 더 관광성이 좋다는 걸 알지만 뭐 그 이상의 그 상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이 우연찮게 다게레오가 뭘 알게 되냐면 그 라틴 이미지라고 해서 그 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상. 잠상이 뭐냐면 찍히긴 찍혔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이다. 잠긴 상이다. 그래서 그걸 잠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상, 디벨로퍼라고 해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프린트하는 걸 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잠상을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우리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엡스나 다게레오는 그때까지도 잠상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 잠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야사에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게레오가 그날도 변함없이 강강판을 만들어서 촬영을 시도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니까 계속 그때까지도 새로운 강강판을 만들어서 찍고 실패하고 버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운 거죠. 새로운 강강판을 만들 힘도 안 나고 실패한 강강판도 깨끗하니까 겉으로는 깨끗하니까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이걸 나중에 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품 상자통에다가 이 강강판을 집어 넣습니다. 넣고서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하고서 그 약품 상자에 있던 강강판을 빼려고 약품통을 여는가 동시에 뒤로 자빠지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아무런 형체도 없었던 건데 며칠 있다 그 약품통에서 빼온 걸 빼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미지가 맺혀 있더라는 얘기죠. 이미지가 맺혀 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하늘의 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나의 노력을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준 건지 어떤지 근거가 없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죠. 뭐냐면 그 약품 상자에 있는 들을 하나씩 빼면서 새로운 강광판을 찍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나왔답니다. 만약에 10개 약품이 있다라고 그러면 10개에서 9개까지 빼는 데도 나왔어요. 마지막 약품이 수은약인데 그 약까지 빼고 빈통을 집어넣어요. 빈통에다가 강광판을 집어넣지만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약이 뭔가 봤더니 수은약이랍니다. 그래서 밀폐된 상자에서 수은중기가 나와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현상을 해준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죽은 니엡스도 마찬가지지만 다게레오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찍어서 안 나왔다라고 버린 강강판에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 잠상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잠상이라는 걸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상이 나온다라는 걸 우연한 기회에 다게레가 알게 되고 나서 촬영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잠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에 노출된 은이 변해서 요우드화 은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은이 변해서 생긴 이미지로 감광재료의 촬영을 이루어졌지만 현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긴 상이다. 그래서 라텐 이미지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말로 잠상이라고 그러고 이런 잠긴 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상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다게레오가 시간을 그러니까 촬영 시간에 부족했던 점을 어디서 메꿔줘요? 현상 시간에서 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니엡스가 8시간이나 걸렸던 촬영을 30분대로 날씨가 맑은 날 30분대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7시간 30분이 단축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가 단축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30분 촬영에 하이스피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자기 작업실 공간에 있는 그 정물들을 자기가 만든 방법을 통해서
촬영한 겁니다. 촬영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동판에다가 이 요드화를 발랐어요. 동판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엡스는 유리판에다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유리판에다. 근데 다게레오는 동판에다 발랐어요. 동판에다 바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의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꾸로 찍힌다라고 그랬잖아요. 상하 좌우가 거꾸로 찍히는데 요즘 사용하는 필름은 셀룰로이드라 투명한 거기 때문에 상하는 뭐 찍은 다음에 세워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좌우가 바뀐 거는 셀룰로이드라 뒤집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좌우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판이다 보니까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우연성, 복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게레오가 만든 방법으로는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즉석사진이라고 후지에서 나온 게 있고, 과거에는 그 폴라로이드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장 말고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다게레오가 만든 방법은 동판이었기 때문에 복사성이 없었다라는 거. 하지만 동판의 그런 질감이 굉장히 선명하고 좋아서 선명도는 굉장히 뛰어났다. 다게레오가 그렇게 시간을 30분 동안 30분으로 단축시키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갖고 시간은 나중에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다게레오가 자기가 만든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요. 이게 지금 뭐 무슨 동네인데 이 동네 이름이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동네인데요. 뭐 탕풀가라고 그럽니다. 탕풀가. 탕풀 스트릿인가 본데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두 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 보시면은 한 정오의 풍경이 보이죠. 정오. 왜냐하면 그림자가 가운데로 짧게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약간 오후 때 시간 같아. 왜 그림자가 길어졌죠? 두 가지 장면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습게도 뭡니까? 세계 최초의 인물 사진이 찍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요 모습이 두 사람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빈 도시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마차가 다녔을 텐데 마차들이 뭐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2-30분 걸리다 보니까 그 2-30분 동안 서 있지 않는 한 찍히지가 않아서 이렇게 유령 도시처럼 찍혔고, 요거는 우연찮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두 닦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구두 닦기하고 구두 닦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시간 동안에 구두를 닦느라고 서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클로즈업해서 보면 손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우연찮게 다게레오가 촬영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상황에서 찍힌 이런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선명도도 지난번에 봤던 니엡스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도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복사성이 없다라는 단점 말고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보존성도 괜찮았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니엡스가 찍은 헬리오그라피도 보존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간에 이제 존 호셀이라는 사람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만든 티오 황산소다에 의한 그 정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그래서 존 호셀이 추천해준 정착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보존성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니엡스가 완성하지 못했던 사진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든가 현상 과정을 거쳐서 상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여기까지 성공을 해서요. 이게 프랑스 하원 의원이었던 프랑스와 아라곤가 이 사람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거 한번 우리 발표하자, 학술에서 특허를 내고 발표하자. 그러고 정부한테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특허권을 정부에서 사게끔 만들어줘서 그 종신연금을 받는 그것까지도 만들어내는데, 공동계약자니까 니엡스도 받을 자격이 되죠. 근데 니엡스는 죽고 없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아들이 종신연금을 받긴 하는데 어느 정도 뭐 자기가 선처를 해준 것처럼 생색을 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방법을 자기 스스로 혼자 만들었다 해가지고 니엡스의 그걸 빼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게레오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게레오 타입.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약삭 빠른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특허권을 팔아서 종신연금도 받고,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요. 요 장면이 그 다게르타입이 발표되는 그런 모습을 사파로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날이 1839년 8월 19일이라는 얘기죠. 공청회를 해서 다게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냈다 해갖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기술을 인정해주고 이날을 그 사진 발명일로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 그런 공표되는 모습을 사파로 그려낸 거고요. 이 사람이 자신이 만든, 그러니까 요게 저번에 니엡스 사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니에스의 카메라는 그나마 그래도 정교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어설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다게리오 타입이라고 자기 사인도 붙어 있대요. 이 다게리오 처남한테 맡겨가지고 이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합니다. 렌즈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조리개도 니엡스가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것도 당연히 캡시였던 것 같아요. 요 앞을 막았다, 열었다는 요 형태가 있고, 제가 피놀 카메라 설명할 때 그 캡시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큰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가 있어서 요걸 밀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뒤에다 감광판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또 만들어서 상업화하는데 아주 대단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못합니다. 유튜브라 그래서 유튜브에 그 구독자가 많으면 돈도 많이 번다라는데 그것도 굉장히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과장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약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머리를 잘 못 쓰는데 이 니엡스에 비해 다게레오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업 수단으로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만든 타입을 다게레오 타입, 자기 이름을 붙여서요. 그 다음에 자신이 썼던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라고 그래갖고 또 상품화해서 판매도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초창기에는 자기 사인도 들어가고 자기 처남 서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대는데 나중에는 시리즈로 이렇게 또 나왔대요. 여기서 시리즈 형태로, 이게 요즘 캐논으로 얘기하면 캐논 EOS 5D 그러더니 지금 마크 1, 마크 2, 마크 3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시리즈 형태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카메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형태도 만들어서 판매했던 이런 사진가고 해서 헬리오그라피, 니엡스가 시도했던 헬리오그라피의 미완성을 다게레오가 넘겨받아가지고 완성을 시키고, 그 완성시킨 사진의 형태를 그때 당시 포토그래피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헬리오그라피를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을 시킨 그런 발명가가 루이자크 망데 다게레오라는 프랑스 사람이다. 그래서 사진의 종주국은 프랑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발표되기 전에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